안녕하십니까. K클래스의 하승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부 지원 사업에 필요한 PSST 방식의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창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사업화가 안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PSST 방식의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부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들을 접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경로와 채널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총 8가지 사이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벤처부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마당을 제안드리는데요. 이 기업마당에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공고들은 물론이고 우리가 초기 기업으로서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들도 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회사를 운영하며 필요한 양식들도 제공할 정도로 아주 친밀하고 정확하고 또 다양하고 많은 정보들을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모바일 앱은 물론이고요. 이메일로도 매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공고, 정보, 정책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업마당은 체크를 하셔서 북마크하시고 앱 다운받으시고 뉴스레터 등록하셔서 활용하시는 것들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모든 창업에 관계되어지는 그리고 정책에 관계되어지는 정보들을 제공받는 가장 명확한 사이트로는 창업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K-스타트업입니다. 이 K-스타트업은 특히 우리 창업자들이 관심이 많은 실전 창업 교육이라든가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가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창업 도약 패키지 등 모든 창업 기업이 가져가는 전 단계에 있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공고문을 통해서 창업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주관기관들이 제공하고 있는 사업화 자금, 입주, 교육, 그리고 행사 등등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창업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보고 또 단계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형태들을 찾아내는 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에 대한 R&D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받기 위해서는 그 R&D에 관계되어지는 또 다른 부서들, 산업통상부라든가 과학기술부로부터의 지원 과제들도 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을 운영하면서 3년차 이상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가면 연구개발에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받고요. 그 연구개발을 통한 사업을 통해서 기술적인 그리고 개발적인 요소의 고도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벤처부뿐 아니고 산업통상자원부나 과학기술부에서도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이트들을 북마크하셔서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모아놓은 곳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등록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연구자로서 개발 관리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모든 연구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로드맵상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었던 R&D 과제들 같은 경우에는 그 R&D 과제가 어떤 성과를 냈었고 또 그것 자체가 어떠한 로드맵에 적합한지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연구개발 활동에 있어서의 방향을 잡고 또 그를 통해서 새로운 입장 그리고 새로운 개발 방향들을 정하는 데 상당히 도움되는 사이트입니다. 이 부분 반드시 북마크하셔서 확인하시는 것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연구진흥원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는 부분들을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연구개발 활동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데이터들을 확인받을 수 있고요. 더구나 디딤돌이라든가 R&D에 관계되는 모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SM택에 들어가서 현황들을 등록하고 또 관리를 받고 비용이라든가 기타 부분들을 확인받는 역할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개발 활동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 SM택은 여러분들한테 필수 사항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할 때 간혹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 특허에 대한 중요성들도만 고민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제품을 만들거나 또는 서비스를 창출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상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지적재산권은 상표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기반의
특허까지도 지적재산권으로서 확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 제품과 서비스의 상표는 적절한지, 또 여러분들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영역이 특허로서 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는지, 또는 내 특허나 상표가 새로운 것인지 등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서는 특허 정보 검색을 할 수 있는 키플러스라는 사이트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저것도 여러분들이 북마크를 해놓고 항상 바라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서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시장을 분석하거나 내가 앞으로 진행할 시장 규모에 맞는 매출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또는 나의 경쟁사들은 어떤 업체들이 있고 그 경쟁사 현황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구글이라든가 네이버의 검색을 통해서 업체를 검색하고요. 업체의 매출 현황, 임직원 현황, 그리고 업체의 업력 등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하게 개별적인 사이트라기보다 구글링이나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구인 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그 잡보드 서비스들이 있죠. 사람이라든가 잡코리아 같은 경우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력, 매출, 그리고 사업 현황 등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사업의 경쟁 상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일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 정부 지원 사업에 그 사업 계획서를 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맞습니다. 도대체 뭘로 사업하지? 사실 창업을 진행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세 가지가 있어요. 창업 자금, 창업팀, 그리고 창업 아이템이 있는데, 창업 자금이 있고 창업팀이 있더라도 내가 하려고 하는 창업 아이템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선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앞으로 나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품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업 아이템이 선정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은 이 창업 아이템이 정말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사업화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경쟁 제품과 비교해서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 것인지를 검증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이 있는지, 즉 시장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 상당히 많은 창업 기업들의 실패 사례를 바라보면요, 국내뿐 아니라 국외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70, 80%는 시장성이 없어서 창업한 이후에 1, 2년이 지난 후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창업 아이템이 그 선정이 되어지면 그 창업 아이템을 쓸 고객이 진짜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고객들한테 정말 어떠한 핵심적인 가치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들이 수익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시장이 있는 것인지를 검증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단계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표 시장을 정확하게 정해야 되는데, 그 목표 시장을 정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시장을 좀 더 세분화시키는 것이죠. 남성, 여성, 또는 10대, 20대, 30대, 또는 농촌, 도시 등등으로 시장을 엄청나게 세분화시키고요. 그 세분에 대한 영역에 있어서 정확한 고객을 선정을 하고요. 그 선정된 고객들을 비싼 제품의 가격 대비로 정할 것인지 품질 대비로 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포지셔닝을 정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걸 SPT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략적인 부분이 명확하게 잡혀야 고객이 선정이 되어지고요. 그러한 고객에 대해서 우리는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은 그 제품이 나한테 혜택이 있고 나한테 가치를 줄 때 마땅히 비용을 지불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고객한테 전달이 되어지면 그 고객은 물건을 가격을 지불하고 사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정하게 되는데,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정할 때 큰 틀의 로드맵을 정하는 경우를 비즈니스 모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엄밀하게는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수익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 모델 안에서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는 것이냐. 왜냐하면 그 돈을 버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사업의 지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속성을 가져가야지만이 저희들의 창업은 성공할 수 있고요. 사업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히고 정리가 되어지면 그때 가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부 지원 사업계획서를 확인을 할 때 PSST 방식이라는 걸 활용을 하게 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은 우리 창업자들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고객이나 시장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제일 크게 보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역할을 통해서 발견한 문제들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제일 크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 지원 사업뿐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기업에서 작성하는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투자를 받거나 또는 정책 자금을 받을 때도 이 영역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PSST 방식의 사업계획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PST 방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시면은요, 단순하게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는 물론이고요.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다양한 사업들에 있어서의 사업계획서에도 순서가 좀 바뀐다거나 아니면은 양이 좀 바뀐다던가 형태가 조금 변하더라도요. 전반적인 흐름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PSS 방식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단순한 게 뭐냐면 문제를 찾아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그리고 나는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어 라는 부분들을 사업에 강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내에 올바르게 표현해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는 상당히 양질의 사업계획서로서 제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쓸 때 가장 크게 먼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 반복돼서 이야기되어지고 반복되어서 말씀드릴 건데 문제가 뭘까? 저 시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 저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내가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과연 시장은 있을까? 그래, 시장은 있을 거야.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시장에다가 팔지? 그래서 내 사업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창업자로서의 역할, 역량, 우리 팀은 창업 기업으로서의 그 노하우와 어떤 개발 기술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정말 잘할 수 있어. 나는 이 사업을 분명히 성공시켜낼 수 있을 거야. 난 그런 팀 역량을 믿어. 라는 부분들을 사업계획서상에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PSST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즉 내가 존재하고 있는 이 사업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요기요, 배달통이 시장의 99%를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창업자들은 배달앱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바라봤을 때 그 가맹점의 입장에서 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인식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가맹점 또는 소비자한테는 어떠한 혜택이 있다고 어떠한 가치를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를 인식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러한 문제가 인식된 다음에는 자, 그럼 난 이걸 어떻게 해결할래? 즉 가맹점주한테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면 그 가맹점주한테 뭐 카드 결제 수수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타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객한테 혜택을 줄 경우에는 예를 들어 배달료를 어떻게 낮춰줄 것인지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 창업자가 또는 창업팀이 알고 있는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찾아내는 것, 이러한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으로서 제안이 되는 것들이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래서 나는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래서 돈을 벌어서 이 아이템을 성장시키고 성공적으로 기업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제시하는 스케일업 전략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많은 배달앱 서비스를 새로 시작하겠다고 하는 창업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스케일업 전략이에요. 과연 99% 배달 앱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시장에 내가 들어가서 시장을 점유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스케일업 전략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자체와 협력을 했다 뭐 등등의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에 서울 관악구에서 새로 나온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배달료를 안 받겠습니다 라고 해서 새로운 차별화 전략을 갖고 이 시장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처럼 시장 진입을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자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등을 제안하는 부분들이 성장 전략이고요. 그렇다면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나는 그 사업을 잘할 수 있어. 우리 팀은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팀 역량을 보강을 해서 우리 팀원들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정말 성공적으로 끌고 갈 수 있어 라는 부분들을 제시해서 실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영역들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팀빌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팀빌딩을 구축하는 부분들을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가시적으로는 이러한 영역들이 제대로 구축되어진다고 한다면 PST 사업계획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성장 도약이 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보통 PSST 사업 구성은 옆에서 보는 것처럼 예비 창업 패키지의 사업 계획서 양식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일반 현황, 창업 아이템 개요, 본문으로 구성이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PSST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고 실현 가능성을 제시하고 성장 전략과 팀 빌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들이 본문에 들어가는 PSST 방식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은 창업자와 창업 기반의 가장 일반적인 정보를 적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창업 아이템의 명을 어떻게 정하느냐입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때 평가위원들로부터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서가 읽힐 것인가 안 읽힐 것인가, 관심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의 첫 번째는 바로 이 창업 아이템 명입니다. 근데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그냥 제목만 정해요. 예를 들어 미드아띠 상품명입니다. 또는 그냥 부산 콘텐츠 랩 이런 식으로만 정하는데 그게 뭘까요? 그렇게 정했을 때는 도대체 이 창업자가 어떤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를 평가위원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창업 아이템명은 그 안에 명확하게 그 사업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 사항들을 제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객, 가치, 그리고 사업하려고 하는 분야,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차별화 포인트까지도 창업명에는 명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본 이후에 심사위원은 더 많은 정보들을 내가 볼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창업 아이템명에는 기술, 고객, 혜택, 제품명 등이 들어가요. 밑에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남성 기능성 화장품 했을 때 빅데이터는 기술이고요. 맞춤형은 고객에 대한 혜택입니다. 남성이 가지고 있는 건조하다, 습하다 뭐 여러 가지 부분을 맞추는 것이고 남성은 대상이에요. 여자용이 아니고 남자용이라는 것들이죠. 그런 기능성 화장품을 만들겠다. 또 밑에 있는 거 블루투스 기반의 NFC 도난 방지 여행용 가방이다 했을 때 블루투스 기반의 NFC 기술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도난 방지는 고객이 가져갈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여행이라는 어떤 대상이 존재하고요. 가방이라는 제품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 아이템을 명을 적을 때 길게 쓰는 건 안 되고요. 딱 한 줄로 이러한 것들을 담을 수 있게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길게 써놓고 줄여나가는 거 우리 배운 적 있죠? 학교 다닐 때 계속 줄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딱 한 줄로 만들었을 때 평가위원이 이 제목을 딱 보면 이 창업자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하고 나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창업 아이템 개요입니다. 창업 아이템 개요는 창업 아이템을 소개하고 목표 시장을 정하고 차별화 전략을 정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진행해서 산출물을 낼 것인지를 보여주는 페이지인데 한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많이 쓰는 창업자는 3페이지까지도 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안에 뒤에 우리가 쓰게 되는 본문, 즉 PST 방식의 본문 형태를 요약해서 이곳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 쓴 다음에 이 요약 페이지를 만드는데 이 요약 페이지조차도 앞서 얘기했던 사업 아이템명을 본 다음에 평가위원은 이 4가지 항목, 소개, 그리고 목표 시장, 차별화, 산출물, 그리고 이제 이미지까지도 보고 난 다음에 2페이지 정도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창업 아이템은 설득이 되네, 메리트가 있네라고 하면 이제 뒷페이지를 더 보고 평가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창업 아이템의 소개 부분은 여러분들이 진행하게 되는 핵심 기능들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 누구를 위한 제품이고 어떤 기능들을 제대로 만들 것이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나열하는 형태입니다. 보통 한 2줄 내지 3줄로 표현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간단한 도식 같은 것들을 하나 더 넣어줘도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할 때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목표 시장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창업 아이템에 시장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시장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성장을 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예비 창업 패키지는 창업 아이템을 기반으로, 창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안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성이 없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초기 창업 패키지 이유는 이미 사업이 진행된 이유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역할, 역량, 그리고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전체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이며 목표 시장과 수익 시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그 시장 규모 그리고 시장의 현황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좋고요. 이럴 때는 신문, 뉴스,
그리고 아니면 통계 자료들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을 도식화시키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가장 강조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선정되어지는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경쟁 차별화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쟁 제품하고의 차별적 요소들을 분명하게 제시하고요. 나는 저 제품보다 이것이 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세상에 전혀 없는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고객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에 진입하기가 더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경쟁 제품이 있다 그러면 그 경쟁 제품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차별화시키겠어요. 예를 들어 화장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나는 이런 유기농 식품을 넣어서 우리 피부에 좀 더 안정적으로 가겠어 하는 차별화 요소를 집어넣을 경우에 화학적 화장품보다는 난 이게 나라는 부분들을 명기한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경쟁력이 되는 것들이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정리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산출물을 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산출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협약 기간 내에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이제 산출물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산출물은 협약 기간 6개월 내지 8개월 동안에 이루어지는 협약 기간 내에 나는 여기까지 만들겠어 라는 부분들을 제시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간혹 이제 여러분들은 사업 로드맵에 따라서 저 뒤에 3년, 4년 이후에 만들 제품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적어 놓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협약 기간 내에 협약 기간으로부터 지원받는 그 체제까지 산출물을 제시하면 되고요. 그에 따른 어떤 개발 단계들을 제안하면 됩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리고 반드시 그 다양한 형태의 이미지들 설계 도면, 디자인, UX, UI라든가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들을 이미지로서 구현을 한 이후에 꼭 제시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PST 사업계획서에서의 본문의 형태와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PST 사업계획서에서의 가장 첫 번째는 문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프로그램이죠. 즉 뭐냐면은 우리가 이 시장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 것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가 당뇨가 있어서 여주차를 먹고 있는데 그 주차가 상당히 써요. 이게 문제야. 그래서 잘 안 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당뇨 환자가 혈당을 낮추는데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렇다면은 나는 여기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을 찾는 거죠. 어머님이 좀 더 편안하게 여주차를 마실 수 있게 여주차에다가 무언가를 첨가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빼거나 아니면 그 먹는 형태를 좀 바꿨을 때 여주차의 쓴맛을 좀 없애고요. 좀 먹기가 편해지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것들이 일종의 그 문제의식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작성이 되어진다고 하면 훨씬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 외에도 저희가 그 창업자들뿐 아니고요. 그 사업을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세상과 시장과 고객에 대해서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라는 부분입니다.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또 고객에게서 새로운 문제점들을 찾아낼 것이고요. 그 문제점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창업 아이템을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찾게 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기술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개발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들을 통해서 제품의 형태로 만들거나 아니면 서비스의 형태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개발해서 그것들을 만들어낼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고요.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시장에서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얘기하게 되는 그 스케일업 전략, 즉 성장 전략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영역에서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영역의 방향이나 형태에 따라서 다음 단계에서의 성장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 사업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렇게 솔루션을 만들었을 때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 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수익화를 어떻게 시킬 것이며 목표 시장에 어떻게 진입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자금을 활용할 것이고 향후에 이 사업을 좀 더 키웠을 때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성장 전략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끔 그 정부 지원 사업을 지원할 때 이 팀에 대해서 상당히 정확한
구성들을 안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은데 점수상으로는 2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이 팀 구성은 20점을 차지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팀이 왜 중요하냐면 이 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업을 정말 실현할 수 있어. 우리는 이 사업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역량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기술이나 개발 능력도 있어라는 부분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팀 구성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작성을 하면 하나의 본문이 작성되어지는데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하나하나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